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허장성세 트럼프 외통수에 갇힌 TSMC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급제동에 걸렸죠.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트럼프는 이 관세를 무기로 대만과 한국 반도체 업체를 위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 투자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미국에 대한 투자 기조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정중동으로 사태 추이에 주력하면서 미 현지 투자에 대한 비중 조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TSMC와 삼성,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간 대응에도 꽤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칩 생산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은 값비싼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칩 제작 공정 관련 인재도 턱없이 부족하고 생산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투자를 늘려왔던 것은 트럼프의 강한 관세 압박, 그리고 제조업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라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미국에 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나 메모리나 가장 큰 고객이 미국 빅테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도 미국 투자를 늘리는 현실적 이유가 있긴 있었던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독자 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가 막혔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이 관세라는 정치적 비용 대신에 AI 칩 수요 대응과 전력 인프라 확보라는 실질적 그 운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꽤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일단 그 기업으로서는 현지 보조금 집행 사항과 법적 추이를 보면서 투자 집행 단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입보다는 미 의회의 움직임, 그리고 현지 생산에 따른 효율성을 더 면밀히 꼼꼼히 따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개별 기업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TSMC의 경우는 이미 올해인 2026년 설비 투자를 역대 최대인 520억에서 56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560억 달러면 하나로 60조가 넘는 금액이죠. 2025년 대비 최대 3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AI 수요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TSMC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판결 전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TSMC도 이런 대법원 판결,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이런 대법원 판결도 염두에 둔 발표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TSMC로서는 미국 현지의 그 빅테크 수요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미국 투자를 외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무기가 일부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TSMC가 미국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시진핑의 사연임이 내년에 2027년 가을로 다가왔습니다. 2027년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21차 당대에서 시진핑의 사연임이 공식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2027년까지, 내년까지는 시진핑이 대만 통일 등 자신의 그 치적을 위해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볼 수 있는 위험스러운, 매우 위험한 인연입니다. 시진핑이 사연임을 통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면서 대만 통일은 언젠가의 과제가 아니라 이 가시권 내의 목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TSMC는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대만이 위험할 때를 대비한 백업 플랜, 미국 생산 라인 확충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 백업 플랜을 증명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TSMC가 2026년 최대 560억 달러라는 숫자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미 그 실리콘 방패라는 표현 자체는 균열이 벌써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TSMC가 대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지켜준다는 논리가 강했지만, 이제는 미국 내 핵심 생산 시설이 없으면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경제적 유인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TSMC의 미국행은 선택이 아닌 안보 분담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4월에는 트럼프의 방중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위험천만한 심리 상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관세라는 무기도 잃었고 국내에서 인기도 추락 중입니다. 날개 없는 추락에 더 가까운 상태인데요.
트럼프의 성격상 더 극단적인 언사나 무역법 122조와 같은 새 법적 근거를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을 제물로 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트럼프로서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야만 하는데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만을 시진핑을 설득할 비밀스러운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이 대만 정부나 TSMC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만에게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TSMC로서는 미국으로 가되 핵심은 쥐고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테러가 막힌 상황에서 질서 있는 후퇴이자 공세적 확장 전략을 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리조나 팹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되 최첨단 공정 2나노나 1.4나노 같은 것은 여전히 대만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렛대를 갖고 가야 하는 것 외에는 TSMC로서는 답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상황이 TSMC보다는 낫습니다. Wait and see, 신중한 간망 정책 그리고 실리 위주의 내부 투자 비중 조정을 TSMC보다는 펴기에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투자와 연계된 페널티적인 관세 부과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관세는 수입하는 쪽인 빅테크가 내야 하고 종국에는 이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기결되게 돼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술 초격차 유지, 미국 내 생산 효율,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집행 등과 연계한 투자 집행,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본질적 문제에 기업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들고 또 지고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불확실해지고 글로벌 경제가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TSMC의 경우는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미국이라는 비싼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두 거물 사이에서 TSMC가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4월 방중 결과에 따라서 TSMC의 미국 투자 속도가 강제 집행 수준으로 빨라질지 아니면 숨통이 트일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TSMC가 더 투자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형편이 조금 더 나은데요. 마이크론으로는 삼성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아무리 밀어주더라도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 공급을 멈추게 되면 미 빅테크는 즉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80%인데요. 파운드리 분야 절대 강자 TSMC의 점유율 70%보다 더 높습니다. HBM4에서는 의존도가 더 심해졌죠. 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의 보조제지 대체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의 뉴욕 메가팹 가동도 2030년은 돼야 본격화되고 물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서 한국산을 막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원가 상승과 미국 AI의 주도권 상실로 연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그리고 중간선거의 대패 가능성이 커진 미국 내 정치구도 등은 트럼프의 어려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TSMC는 안보적 협박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지만 삼성 하이닉스는 겉으로는 미국의 투자 요구에 하답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 속도 조절 등을 통해서 보조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보다 머스크가 한국 기업에 더 위험 요인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테크 구루로서 머스크의 영향력, 특히 팹을 직접 운영해서 칩을 만들려는 머스크의 야망, 그리고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삼성을 선택한 머스크의 경영 판단 등이 맞물려서 삼성의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테슬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경영진이 유념할 대목이죠. 오늘은 상호 관세 위법 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